안녕하세요. 화학강사 이수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6월 평가원 시험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럼 여러분 6월 평가원 문제가 좀 어땠어? 아마 작년도 문제들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은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여러분 생각이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좀 계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좀 많이,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풀이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아마 이제 문제풀이를 좀 적게 하고, 계산 문제 좀 적게 풀고 이런 사람들은 좀 어렵고, 좀 새롭고 당황하다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시험이 그렇게 막 새로운 문제다 이런 게 아니고, 평가원 문제,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들과 유사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특징이 있죠. 틀린 개수는 좀 많은데, 좀 뭐냐면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현상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등급 점수 차이도 이제 예상 등급 것이 한 46점 정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뭐야, 46점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2점짜리 두 문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 뭐 그렇게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계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역배점을 좀 했다는 얘기죠. 역배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쉬운데, 보통 이제 3점짜리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3점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 라는 게 이제 평가 문제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4번이나 5번 문제나 7번이나 8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오히려 시간도, 걸리는 시간도 짧게 걸리는 문제들이었는데 배점을 3점짜리로 줘서 여러분들이 틀린 개수보다 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렇게 막 새롭다 뭐 이런 느낌들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 다 이렇게 잘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여러분들 좀 오답이 좀 많았던 문제 유형이 있죠? 네, 그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누구야? 당연히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겠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킬러 문제 유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 문제를 좀 많이 생각하죠? 물론 이제 시간적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풀고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지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예상하는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가 아무래도 19번에 있는 양적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가 18번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생각하는 문제 유형들이 아마 20번 문제였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으로 찍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답률이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19번 양적 관계를 여러분들 이게 오답, 예상하는 오답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꼭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부터 한번 풀어가 볼게. 그럼 여러분 19번 문제 한번 볼까? 1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 문제였죠? 양적 관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양적 관계 문제를 잘 보면은 약간 비슷한 문제가 기억날 때가 좀 있을 텐데, 생성물이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림 자료로 나왔죠. 피스톤 자료가 나왔는데, 피스톤 자료가 나왔는데, 작년도 수능 문제는 여기는 피스톤이 가나 두 가지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작년도 수능 문제는 가나 다로 출제를 했죠. 그 다음에 작년도 수능 때는 약간 좀 어려웠죠. 어렵다는 얘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유형이었죠. 그죠? 근데 의외로 이 문제는 잘만 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생성물이, 여기서 나의 생성물이 생성물만 남아있죠? 반응물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였거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 반응하여.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상태 확인도 좀 하셔야 됩니다. 밀도라는 게 주어질 때도 있었죠, 기출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기체였기 때문에 크게 막 생각할 필요는 없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C와 D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여기 개수를 알려준 게 누구야? A랑, 그 다음에 D의 개수는 알려줬지만 B하고 C의 개수는 알려주지 않았죠? 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림가는 실린더 A, B, D, 여기 누가 있었어? D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넣은 것을, 그 다음에 나는 가해 실린더의 반응을 완결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반응물 A, B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모두 반응해서 누가 됐다는 얘기야? 생성물 CD만 남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자료가 주어졌냐면은 가나에서 전체 기체의 양과
D의 양을 줬죠. 여기 포함되어 있던 D의 정보를 줬죠. D의 정보를 줬고 각각 5분의 2,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준 게 뭐야? 분자량에 대한 정보도 알려줬죠. 요즘 기출문제들이, 수능 기출문제들이 분자량을 알려주는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최근 문제들은 그래서 B의 분자량분의 A 4분의 7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분자량이 주어진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 개수값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부피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일단 부피비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반응하는 부피비가 모두 다 상태가 기체였기 때문에 부피비는 몰수비가 된다. 몰수비가 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피 정보를 주거나 몰수 정보를 주면 여러분들 상당히 쉬워지기 때문에 항상 질량 자료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질량 자료가 나오면 뭘 찾아야 돼? 분자량을 찾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분자량 두 개는 알려주고 시작한 거죠. 이걸 사용하라고 준 건데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도 부피비가 몰수비라는 거는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반응 전에 부피랑 반응 후에 부피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봐봐 반응 전에 얼마였다는 얘기야? 15V 그 다음에 얘가 얼마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16V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 여기서 반응물 AB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죠. 반응물 AB가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는 어떤 정보를 준 거야? 얘 부피 변화. 만약에 선생님이 이 부피하고 몰수 비율이 같으니까 얘를 몰수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 반응물이 물론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D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반응물 AB가 모두 반응해서 생성물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CD로 모두 반응했으니까 이 개수의 합이 있죠. 이 개수의 합이 이쪽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있죠. 반응물 AB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얘 부피 얼마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몰수가 1만큼 증가했죠. 그럼 개수의 합이 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반응물의 개수의 합보다 얼마가 더 크다는 얘기야? 1만큼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얘 개수의 합은 얼마야? 2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얘 개수의 합은 얼마야? C 플러스 D죠? C 플러스 6이죠? 네. 그럼 이 개수의 합이 2 플러스 B보다 1만큼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B하고 C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대입해서 푸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 정보를 갖고 이제 해석을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부피비 있죠. 이걸 이용해서 가기 전에 이 생성물 중에 하나 D가 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얘가 15몰이라고 선생님 가정했지. 그러면 얘 15몰인데 전체 기체량을 15로 잡으면 되죠? 예. 얘가 근데 얼마가 나와서 D가? 5분의 2가 나왔죠. 그러면 5분의 2를 선생님이 전체를 갖다가 15로 바꿔주면 얘가 몇 배가 됐다는 얘기야? 3배가 됐죠? 그럼 D의 양도 몇 배가 돼? 3배가 되니까 6이지. 그러면 이때 반응 전에 이 D 값을 우리가 6V 또는 선생님 6몰처럼 생각할게. 6N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물에는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나에서는 얘 비율이 4분의 3이 됐다는 얘기죠. D의 비율이 4분의 3. 근데 얘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16이 됐으니까 16분의 얘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됐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4배를 해주면 1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성물 D는 얼마가 있다고 예상하면 되는 거야? 12N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여기서는 D가 6N개가 있었고 여기는 12N개가 있으니까 이 생성물 D가 몇 개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야? 우리한테 6N개가 더 증가했다는 정보를 알려준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값 있죠? 만약에 이 생성물이 6N개가 생성이 됐어. 증가한 양이. 그럼 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었어? 2대 6이었죠. 2대 6이니까 얘는 몇 개가 모두 반응한 거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반응했다는 얘기야? 2N개가 모두 반응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A의 질량값 얘는 몇 개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2N몰에 우리가 질량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자꾸 미지수 비례상수값 도입하지 않게 그럼 쉽게 생각해서 2N개 2몰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뭐 사용하면 돼? 얘 분자량을 이용하면 되겠죠? B하고 A인데 선생님이 비례상수법 안 쓸게. 그냥 얘 분자량을 4, 얘 분자량이 7이었다면 얘가 2몰이었다면 얘 질량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4가 되겠죠? 1몰의 질량이 7이었으니까 얘가 선생님이 2몰이라고 가정해 줬으면 얘가 14g 정도가 반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W 값을 얼마로 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14라고 생각해 놓고 들어가도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또 알려준 정보가 뭐야?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가 얘가 얼마큼 생겼어? 생성물 C가 14,9W만큼 생겼죠. 그러면 생성물 C가 14분의 9W였으니까 이때 이 W 대신에 1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4를 집어넣으면 14를 대입하면 얘가 얼마큼 생겼다는 얘기야? 9만큼 생겼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9만큼.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질량 보존 이거 생각하면 되지. 봐봐. 얘가 얼마큼 있었어? 66g이 있었고 얘는 얼마큼 있었어? 가정한 거야 선생님이 9g이 있었다고 예상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D는 여기서 몇 몰이 더 증가했다 그랬어. 처음에 6N개가 있었고 여기 6N개가 더 증가해서 66이 있었으니까 이때 6N개의 질량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33g 정도가 됐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구야? B의 질량을 알 수가 있겠죠. B의 질량은 질량 보존되니까 얘 B의 질량, A의 질량, 이 D의 질량을 더해주면 이 생성물 얘랑 얘 질량과 같아지겠죠. 그럼 질량 보존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얼마야? 질량이 14 더하기 33 더하기 선생님 이걸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라고 얘기하면은 47 정도가 나오죠. 동그라미 더하기 47이 반응 전의 질량이었고 반응 후에는 66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75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얼마큼 나와? 75에서 47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47을 빼줬으니까 얘는 얼마가 남아? 5에서 여기 하니까 75에서 이거 빼줬죠? 그럼 얘가 8 남고 28g이 나왔죠. 그러면 얘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28g이라는 걸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 처음에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처음에 주어진 이 부피비를 이용했죠?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일단 부피비를 이용해서 뭘 찾았다는 얘기야? 이 D의 정보를 이용해서 가에 남아있는 D랑 나에 남아있는 D 값의 정보를 찾았죠. 몰수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개수비, 알고 있는 개수비 A랑 D를 이용해서 2대 6으로 반응했다는 걸 찾아냈죠. 찾아냈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한 거야? A가 2몰이라고 가정해줬고 이 분자량을 이용했던 거죠. 분자량을 이용해서 얘가 2몰이었다면 이 분자량과 이 몰수를 곱해서 14g이었다면 얘도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C의 질량은 9g.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누굴 찾았다는 얘기야? 반응한 B의 질량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랑 B의 반응하는 질량비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14대 얼마였다는 얘기야? 28. 이게 질량비죠? 반응하는 질량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어? 얘 분자량을 알고 있었죠? 얘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7대 4가 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럼 얘 반응하는 몰수비, 개수비가 나오죠. 그럼 이 개수비, 몰수비는 2대 7 정도가 나오죠. 그죠? 2대 7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2대 7로 반응했으니까 B의 개수값 7을 찾았죠. B의 개수값 7을 찾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반응물 AB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이 개수의 합과 이 개수의 합의 정보가 나왔다 그랬죠? 몰수가 1몰, 1V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얼만큼 크다 그랬어? 얘보다 1보다 더 크다 그랬죠? 반응물의 개수의 합보다 1만큼 더 크다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여기서 누굴 찾았어? 얘가 B 값이 7 되는 걸 찾았죠? 그럼 얘는 얼마야? 9가 나왔잖아. 그럼 1만큼 커지려면 이 개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얘는 8만큼 나와야 되겠죠. 얘가 10만큼 나와야 되겠지? 얘 개수의 합이
얘 7 들어가서 개수합이 9가 나왔으니까 이 개수합은 10만큼 나오면 되겠죠? 그럼 C의 개수값은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6이었으니까 4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 개수값 4도 찾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 수능이나 평가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주어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꾸로 해보면 되죠. 얘 나누기 얼마야? 얘 아까 여기서 얘 몰수비가 2대 7이었죠? 얘가 2대 7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였어? 아까 2n, 7n, 6n이 들어가면 6이 들어가면은 얘가 15 값이 나와 안 나와? 15 값이 나오잖아. 맞죠? 15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검토해도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갖고 그러면 여기서 W는 B 곱하기 C를 구하라 그래서 W분해. 근데 선생님 W 값 얼마로 나왔어? 비례 선생님이 이게 가정에서 풀었지만 비율이 다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례상수는 도입 안 했다. 그럼 W 값이 얼마가 됐어? 14라고 가정했을 때 이 B하고 이 C 값은 얼마가 나왔어? 7 곱하기 4 값이 나왔죠. 그럼 얘 약분되죠? 얘가 2 나오고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2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양적 관계를 한번 해석해 봤어. 그래서 이 양적 관계가 선생님 처음에 문제풀이 시작할 때 했지만 작년도 수능 문제보다는 시간이 좀 더 적게 걸리는 문제 유형이었고 여러분들 이런 양적 관계 문제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좀 빨리 예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작년도 수능 문제 있죠? 수능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양적 관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9번 문제를 먼저 해석해 봤고 자, 그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18번 문제가 의외로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18번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 여러분들 18번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이제 화학식량과 몰이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화학식량과 몰 문제를 좀 어렵게 씩 세우는 거. 근데 작년도에는 쉽게 출제가 됐죠. 분자식 나왔고, 그 다음에 원자력값 알려줬고, 질량값 알려줬고, 원자수거는 단순 산수 문제였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들 게 약간 그때는 개념보다는 기본적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산수적인 계산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었지. 근데 아마 올해는 이 화학식량과 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 법칙, 그게 뭐냐면은 PT가 일정할 때 부피랑 분자수, 몰수는 비례하더라. 이런 개념이 조금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특별하게 새롭다 뭐 이런 거보다 새로운 문제는 맞아. 이게 유형을 좀 바꾼 건 맞는데 여기서 A, B, C라고 주고 구성 원소 알려주고 원자수를 알려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화학식량 몰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있죠. 그걸 한번 평가원 문제, 6월 9월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마 화학식량과 몰 문제를 풀 때 어떤 용어들을 알아야 되나, 기본적인 용어가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청이나 사설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평가원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변형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습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용어 때문에 어렵다,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화학식량과 몰이야. 그래서 화학식량과 몰은 평가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용어 정리를 한 다음에 풀어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학식량과 몰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봐봐. 화학식량과 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은 이 원자수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 이 원자수. 작년도 수능 문제도 원자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 나왔다 그랬고 최근 문제들 자료를 보면 다 화학식량과 몰에서는 원자수에 대한 정보를 주든가 아니면 원자수를 구하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기체 문제 풀 때 있죠. 이거 화학식량과 몰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기체를 해석해야 되거든. 기체. 아까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화학식량몰 기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생각해야 되거든. 이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까?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분자량을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원자량을 구하라, 이 원자량 B를 구하라 이런 말 속에는 분자량을 구하라는 말이 포함되고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자량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단위 질량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돼.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 또는
부피랑 분자수는 뭐 한다는 얘기야? 기체 문제를 풀 때 PT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랑 분자수, 분자의 몰수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피란 말 대신에 분자수 이렇게 바꿀 때도 있거든. 네, 그럼 얘는 이때 부피 값은 뭐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분자량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단위 질량의 말은 이제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문제를 보니까 얘는 1g당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얘는 1g당 뭐 이런 말을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질량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바꿔서 해결해도 다 같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분자량을 찾을 때 질량을 같게 하고 해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질량으로.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위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같은 부피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 같은 부피. 그럼 부피랑 분자수, 몰수는 같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 질량 값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분자량에 비례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표현이 또 바뀌죠. 이때 이 단위자를 갖다가 1리터당 그 다음에 또 같은 부피당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같은 질량, 같은 부피를 만들고 같은 질량, 같은 부피를 만들고 여러분 분자량을 찾아가면 돼. 자료에 따라서 질량을 같게 만드는 게 편하면 얘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고. 근데 부피가 나와 있으면 부피를 이용해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 단위자가 들어가면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은 결국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부피분의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질량. 그래서 얘는 결국 뭘 나타낸 거야? 밀도의 의미가 들어갔죠? 지금 한 가지 기억해 둘게. 선생님이 양적 관계를 풀어갈 때는 상태를 좀 확인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 쓰는 밀도라는 개념과 양적 관계에서 밀도 개념과 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화학식량 몰에서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밀도가 결국 뭐가 된다는 의미야? 분자량이 되더라.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려준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 너 분자량을 찾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 같은 부피로 만들든가 같은 질량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찾아가라. 또는 밀도가 편하면 밀도로 이용해서 분자량을 찾아가라. 이런 의미였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죠? 이 원자수에 대한 거, 이 원자수. 이 지금 기체 분자일 때 원자수를 얘기하는 거야. 기체일 때, 분자일 때 니네한테 원자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H2가 분자수가 1몰이 있어. 그럼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1몰. 분자수가 1몰 있으니까 한 분자 또는 1몰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3원자가 있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때 원자수 똑같이 분자의 몰수, 선생님이 그걸 분자수라고 쓸게. 분자수 곱하기 1몰 또는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이용해서 풀어가라. 이 말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자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이 분자수를 생각할 때 분자량분의 질량. 두 번째, 그 다음에 부피가 분자수에 비례한다는 얘기겠죠. 이걸 갖고 사용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정보가 나와 있어? 여기서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니까 단위 질량은 선생님이 1g당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1g의 당 원자수를 알려줬지. 또는 선생님이 단위 질량 1g이라고 선생님 쓸게. 1g당 원자수 이렇게 알려줬으면 예식을 좀 바꿔볼게요. 질량이 들어갔으니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질량 들어가 있는 게 위에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찾을 수가 있거든 얘는. 자 그럼 볼게. 1g당 원자수니까 1g당 원자수는 분자수 뭘 쓴다 그랬어?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이때 질량 몇 g이야? 1g 곱하기 뭐야? 1g 곱하기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쓰면 되는구나. 이게 공통적으로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거야. 문제마다 공식을 다 만들지 말고 기본은 여기고
여러분들이 편한 거 찾아 쓴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돼. 그럼 얘 알려줬죠? 만약에 x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뭐야?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몇 개야? 2개라고 알려줬죠? 한 분자에 들어가는 원자수.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건 뭐야?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11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여러분들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분자량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걸 공식은 아니고 여러분들 외워둘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정리하면은 이때 분자량의 의미가 결국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 표에 주어져 있다는 얘기겠다. 이 원자수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했던 거야? 얘를 갖다가 1g당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단위 질량당 원자수로 나눠주면 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찾아가 보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거는 지우고 해석할게.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들어갈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말이 필요한 거야. 이 말이. 그리고 여기서 작년도 수능 문제나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문제나 원자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해 볼게. 여기 x가 있고 x 구성원소 x였고 그 다음에 얘는 x, y였고 얘는 y하고 z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분자당 구성 원자가 2개였으니까 얘 분자식을 알려줬죠. 뭐라고 알려준 거야? x2다. 원소가 하나니까 원소 물질. 이렇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얘는 3원자가 되니까 x1, y2 아니면 x2, y1 중에 하나.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뭐 z가, y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 4가지의 경우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볼게. 선생님 아까 얘를 이용해서 누굴 찾을 수 있다 그랬어? 분자량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 분자량 각각의 x, a, b, c의 분자량 한번 해석해 볼게. a, b, c의 분자량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이때 분자량 값은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이거 분의 한 분자에 들어간 원자수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하면은 분자량비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얼마야 얘는? 11분의 2가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와? 12분의 3이 나오고 얘는 얼마가 나와? 10분의 5 2분의 1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정수비로 바꿔보면 되겠죠? 정수비로 바꿔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얼마가 된 거야? 4분의 1 들어간 거죠? 4분의 1 들어갔고 여기는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정수비로 바꾸면 얘는 얼마가 돼? 8대. 그 다음에 8대, 11대, 22가 들어가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찾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분자량비를 찾았다는 얘기죠. 분자량비를 찾은 거야. 그럼 분자량비를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볼게. 자, 분자량비를 찾았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원자수 구하는 건 이제 생각하면서 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만 갖고 지금 뭘 찾았다는 얘기야? 분자량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단위 질량을 xg을 알려주고 시작한 거고 자, B 1g에 들어있는 x의 원자수와 C 1g에 들어있는 z의 원자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같다 그랬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는 됐고 이제 분자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얘하고 얘 분자식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B 1g에 들어가 있는 x의 원자수와 C 1g에 들어있는 z의 원자수가 같다.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봐봐. 선생님 원자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에 들어오는 원자수를 구한다는 얘기했죠. 맞죠? 근데 봐봐. 여기서 누구야? 각각의 원소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자수는 이제 봐봐. 여기서 B에서 둘 중에 하나죠. B에서 분자수는 얼마가 된 거야? 원자수 구할 때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럼 1g이라 그랬잖아. 그럼 분자량분의 질량 쓰면 되죠. 그러면 얘 분자량 값이 얼마였어? 얘 11분의 얘 1g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x의 원자수가 두 개가 될 수 있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얘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누구의 원자수야? z의 원자수죠. 얘 분자량이 얼마야? 22분의
1 곱하기 얘.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 누구의 원자수? Z의 원자수, X의 원자수. 이 값이 서로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야? 있는 원자수가 같으니까 같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 비율이 몇 대 몇 나오는 거야? 얘하고 얘 비율이 2대 1로 나오죠. 그러면 얘 두 개 곱한 값이 같으려면 거꾸로 몇 대 몇이 들어가야 돼? 1대 2가 들어가면 얘가 같아지겠지. 얘가 같아지겠지. 그러면 얘가 1대 2가 된다 그랬죠. 1대 2가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아까 x1, y2였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z의 원자수가 2개 있다 그랬죠? 그럼 z의 원자수가 2개. 1대 2가 나와야 되니까 1대 2가 나왔다면 z의 원자수가 2개가 나왔다면 그러면 얘는 몇 원자 분자였어? 5원자 분자라고 알려줬죠. 그럼 y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x2, y1이었다면 얘 비율이 몇 대 몇? 1대 2였으니까 z의 원자수가 4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y의 원자수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1개. 됐죠.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누군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더 정보가 이 정보로 나와 있는 거죠. 이 말과 이 말을 같은 표현이죠. 그럼 얘는 뭐야?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은 어떻다 그랬어? 2대 1이 나왔죠. 얘도 지금 무슨 질량이라 해서 모두 다 같은 질량이라는 정보 나와 있죠? 같은 질량일 때 얘 비율이 2대 1 나왔다는 얘기죠. 원자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y의 원자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x랑 z의 원자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찾은 거고 두 번째는 y의 원자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원자수비가 2대 1이야. 같은 질량이야. 그럼 얘는 똑같이 11분의 1 곱하기 얘죠. B에 들어가 있는 Y의 원자수. 그 다음에 C에 들어가 있는 Y의 원자수가 분자량이 22분의 1 곱하기 여기에 들어가 있는 Y의 원자수죠. 근데 얘가 몇 배 더 크다는 얘기 했어? 2배 더 크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럼 얘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1이 나와야지 얘가 2배 더 커지겠죠. 분자량이 얘하고 얘 비율이 몇 대 몇 나오니까 2대 1 나오니까 얘가 2와 2대 y가 나와야 되니까 2대 1이 나오려면 얘하고 얘 원자수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원자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 거는 이 둘 중에서 위에 거는 y의 원자수가 달라졌죠. 근데 아래 거는 y의 원자수가 같아졌지. 그러면 찾았지? 얘가 되겠지. 그럼 얘가 누가 됐다는 얘기야? 얘 분자식은 x2, y1이 됐고 그 다음에 얘 분자식은 뭐가 됐다는 얘기야? y1, z4가 됐다는 얘기죠.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 값 다 찾았죠. 얘. 분자식을 다 찾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지. 그럼 봐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A의 양과 몰수와 B의 양은 11분의 8이다. 근데 몰수는 몰수는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얘가 같은 질량이니까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얘 분자량 비가 8대 11이었죠? 그러면 몰수비는 몇 대 몇 나와야 돼? 11대 8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같은 질량이라고 그랬잖아. 같은 질량일 때는 같은 질량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는 몰수는 분자수나 부피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1몰에 들어있는 Y의 원자의 양 이것은 1몰이라는 얘기했죠. 그럼 이건 분자식을 찾으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자료는 안 봤지만 기니들 안 읽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봐봐. 그럼 C가 얘였죠. 그럼 얘가 1몰이 들어가 있을 때 Y의 원자수 몇 몰이 들어가야 돼? 1몰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Z의 원자수는 4몰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이제 디귿에 X랑 Y의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AC를 질량을 X라고 가정해줬죠. 그 다음에 A의 분자량은 뭐였어? X2였고 그 다음에 얘 분자량은 뭐였어? X2, Y1이었는데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얘 원자량을 계산할 수 있죠. X2가 8이었기 때문에 얘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X2, Y1이 11이 나왔고 X의 원자량이 4였으니까 Y의 원자량은 3이 나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볼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x는 얘를 갖고 y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갖고 가정을 하고 풀게요. 뭐냐면은 만약에 x가 11g이 있었다. 그리고 얘 분자량은 11이라고 생각할게. 그럼 얘가 분자량만큼 얘가 11g이 있었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y의 원자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 y의 원자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y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y의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자량이 얼마였어? 11분의 11 곱하기 그죠?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들어간 y의 원자수는 몇 개 있었어? 1 됐죠? 예, y의 원자수는 1. 그럼 얘 원자수가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한 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y의 원자수가 한 개 있는데 얘 질량은 얼마가 된 거야? 얘 질량은 3값이 되겠죠. 3g이 들어가 있었겠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잡은 거야? 이 y 값이라고 잡았죠? 이 3g을 갖다가 3g을 2y라고 잡았으니까 y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y 값은 2분의 3이 들어가겠죠. y 값은 2분의 3. 그러면 이 x값은 11이라고 나왔고 11일 때 y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2분의 3값이 나오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분의 22값이 나오니까 이 값이 잘못된 거죠.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기역과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거를 이제 쫙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화학식량과 몰 문제 해석하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이 문제 풀기 전에 알아둬야 될 기본 개념이죠. 분자량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다음에 원자수는 어떻게 찾을 건지. 이게 가장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다 공통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한 번씩 살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손댔기 때문에 마무리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오답률이 중화 반응보다 좀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문제는 중화 반응에 대한 거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이번에는 이제 오답률이 이제 세 번째로 높게 평가가 됐던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 난이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하고 중화 반응이 가장 높죠, 그죠? 가장 높고 아까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손을 댔기 때문에 아마 실수하는 부분 때문에 좀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해석을 할게. 근데 이 중화 반응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년도 있죠.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 이걸 수업 듣고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작년도 수능 문제는 약간 구평이랑 유사성이 좀 있었고, 좀 이 문제는 작년도 6월 평가원 문제하고 유사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렇게 유사성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실험의 결과 있죠? 실험의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왔어? 세 번째 그림 있죠?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중성이었다. 마지막에 중성이었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 이 과정 전까지는 액성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야? 바뀌지 않았다는 게 작년 6월 평가원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염기환을 첨가할 때, NaOH를 첨가할 때, 이때 마지막에 있던 거 있죠? 이온 수비를 이용해서 A가 누군지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도 약간 그래서 유사성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뭘 사용했다는 얘기야? 염기의 종류를 두 종류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도 수능 문제하고 연계성 있는 9평 문제랑 같이 풀어보고 이 문제랑 작년 6평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게 좀 쉬울 거야. 쉽고요. 자, 그럼 봐봐. 그럼 볼게. 다음은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왔죠. 그죠? 중화 반응의 실험인데 수용액 A와 B는 각각 0.4몰의 YOH랑 A몰의 ZOH2를 중 하나라는 얘기 나왔죠. A, B는 뭐야? 여기 누구에다 첨가했다는 얘기야? 수용액 산 있죠? 산에다가 염기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각각 첨가했다는 얘기가 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몇 미리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처음에 5ml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를 몇 ml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15ml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산에다가 각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모두 다 이온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0.3몰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H2X가 V만큼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염기를 첨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합 첫 번째 용액은 여기에다가 뭐만 첨가했을 때야? 여기에다가 누구를 첨가했다는 얘기야? 염기 5ml를 첨가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거를 이제 찾아가야 돼. 얘가 가수가 1가짜리 0.4몰짜리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0.4몰짜리 YOH인지 아니면 A몰짜리에 Z5H2인지 이거를 찾아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게. 예를 들어볼 게 뭐냐면은 이제 자료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이제 첨가했을 텐데 자, 자료 해석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여기에 주어진 자료 봐봐. 실험 결과에 보니까 이때 혼합 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의 합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 전체 이온수. 이걸 나타냈다는 얘기죠. 이온의 몰 농도 값을 나타냈다는 얘기. 이온의 몰 농도가 8과 5가 상대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지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얘를 갖고 찾는 겁니다. 누가 먼저 첨가가 된 얘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얘를 갖고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혼합 용액 속에 얘 비율이 얼마나 나왔어?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비가 5분의 3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얘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H2X가 수소이온이 4개가 있었어. 그 다음에 X2-짜리가 예를 드는 거야. 이 문제 여러분들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그럼 얘는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야? 2개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럼 H2X와 얘 숫자는 같게 나오겠죠. 그죠? 얘가 1개가 있으면 얘도 1개. 얘가 2개가 있으면 얘도 2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누구를 첨가했냐면은 만약에 Z5H2 있죠. 얘를 1개를 첨가했다고 선생님 예를 들게. 1개를 첨가했다. 그럼 수산화 이온이 몇 개가 들어간 거야? 2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수소 이온은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수소 이온은 2개가 남아있고 X2-는 구경꾼이니까 그대로 2개. 그 다음에 Z가 2가짜리죠? 얘가 하나 들어갔으면 얘도 1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Z의 2가짜리 이온은 1개가 생겼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YOH 1개를 첨가했다면 그러면 수산화 이온도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1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수소 이온이 3개가 남았고 X2-는 그대로 2개가 될 거고 얘는 구경꾼이니까 Y가 1개가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전체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는 얼마야? 4분의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전체 양이온 수는 얼마야? 3분의 2가 나오지. 그 다음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합치면 되겠죠? 그럼 4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보이는 거 있어? 여기 보니까 가수가 2가짜리 산에다가 가수 1가짜리를 집어넣으니까 얘 이온수는 이 이온수는 전체 이온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 값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이것도 약간 작년도 구평 문제나 수능 문제 해석할 때 가수 2가짜리 첨가했냐 1가짜리 첨가했냐 찾는 문제랑 이것도 이 해석하는 거는 약간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온수가 가수 2가짜리에다가 가수 1가짜리 첨가하고 액성이 그대로 산이었다면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고 비율도 변하지 않아야 돼. 근데 얘를 집어넣었을 때는 가수 2가짜리에다가 가수 2가짜리 염기를 첨가했죠? 첨가했더니 얘 이온수 비율은 달라졌죠. 3분의 2로. 2분의 1보다 더 커졌죠? 2분의 1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가수가 2가짜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온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죠? 여기는 전체 이온수 6개, 5개. 줄어들었잖아. 줄어들었을 때는 얘가 가수 2가짜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 해석을 왜 했냐면은 여기 봐봐. 실험 1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를 5ml를 첨가했잖아, 염기. 5ml를 첨가했더니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 비율이 2분의 1이 나왔니, 안 나왔니? 그대로. 2분의 1이 그대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2분의 1보다 크게 나왔죠? 그럼 누구를 첨가했다는 얘기야? 가수 2가짜리 얘를 첨가했다는 거를 찾은 거죠. 얘를 첨가했다는 걸 찾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첨가된 거 5ml 첨가된 게 누구였다는 얘기야? 가수 2가짜리를 첨가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알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제일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했던 게 뭐야? 액성이 변하지 않았죠. 그죠?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첨가할 때 보니까 여기에 5ml를 첨가했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정보를 찾았죠. 이때 A의 정보가 누구였다는 얘기야? A의 정보가 가수 이가짜리라는 정보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누가 됐다는 얘기야? 이제 B는 자동으로 가수 1가짜리 얘를 첨가했는데 여기가 중화점이 됐다는 얘기 나왔죠? 중화점이 됐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얘도 산, 모두 다 산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액성이 변하지 않을 때 가수 1가짜리를 첨가하면은 전체 이온수 비율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수 1가짜리에 YOH를 갖다가 한 개를 집어넣었다면 수소 이온이 몇 개야? 하나가 줄어들고 한 개가 남아있을 거고 X2-는 그대로 두 개. Z도 하나가 있죠? 2가짜리도 한 개가 있고 Y가 구경꾼 이온이 하나가 생겼겠지. 그럼 전체 양이온수 몇 개야? 3. 음이온수 몇 개야? 2. 이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액성이 산일 때는.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YOH를 넣고 얘하고 얘도 산성이 된 거. 아까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맞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지울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가수 2가짜리에 가수 1가짜리를 첨가했을 때 액성이 바뀌지 않으면 전체 이온수도 변하지 않았고 근데 가수 2가짜리를 첨가했을 때는 이온수가 감소했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누구야? 뭘 찾은 거야? 이걸 이용해서 누가 먼저 첨가가 됐는지 이걸 찾았죠. 이걸 찾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 누가 먼저 첨가됐는지 찾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을 이제 들어갈게. 자료 해석을 들어갈 때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던 게 뭐야? 실험 1과 실험 2에서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줬어? 이온수가 같다. 이걸 찾았죠. 예. 가수 2가짜리가 들어가고 1가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1과 실험 2에서는 전체 이온수가 같았죠? 예. 같았으니까 이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이온수 같다? 여기 전체 이온수 같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은 부피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우리가 몰농도 나왔죠? 이 몰농도는 어떻게 구했던 거야? 부피분의 몰수로 구했던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근데 중화 반응할 때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이때 수소 이온수랑 수산화 이온수를 구할 때는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부피값이 가수값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가수값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얘 단위 부피다. 몰농도 값이 얼마였어? 8이었죠.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부피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전체 몰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얼마였어? 8이었죠. 이때 이 몰농도가 8. 이때 부피는 얼마였어? 처음에 H2X가 V 있는데 얘를 먼저 5mm 첨가했죠. 그럼 얼마야? 부피는 V 플러스 5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얼마였어? 5였죠? 네, 5였는데 여기에다가 부피값 얘는 15ml를 첨가했죠? 그럼 이때 부피값은 전체 얼마가 된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해주니까 V에다가 20. 그리고 선생님이 액성이 변하기 전까지 가수 1가짜리가 들어갔을 때는 얘하고 얘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때 부피값이 20 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야? 얘 부피값은 20ml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걸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 몰농도를 한번 찾아볼게. 얘 몰농도를 찾을 때, 자,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얘 부피값을 찾았으니까 0.3몰에 누가 있었던 거야? 0.3몰에 H2X가 20ml가 들어가 있었죠. 20ml 속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 선생님 부피 환산을 안 할게요. 이 단위가 다 밀리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갖다 리터로 환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생님 그대로 계산할게. 자, 그러면 얘가 0.3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얘 얼마를 곱해주면 돼? 20ml를 곱해주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이온수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이온수는 몇 개씩 생겨? 얘가 한 분자일 때 두 개의 수소 이온과 X2-짜리 이렇게 하나씩 두 개, 한 개가 생기죠. 그럼 일단 전체 이온수를 구할게. 얘 비율은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얘 한 분자에서 만드는 전체 이온수 각각을 구해볼까? 자, X는 한 개가 생기죠. 얘랑 같이. 그러면 X2-는 곱하기 1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얘는 6개 X2-가 있었고, 그러면 똑같은 거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누구 이온수야? 예, 수소의 이온수는 몇 개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야? 12개. 1대 1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첨가했다는 얘기 있어? 가수가 이가짜리 ZOH2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 아까 4개, 수소 이온이 4개 있었고, 그 다음에 X2-가 2개가 있을 때, 만약에 ZOH2가 들어갔을 때, 1개가 들어갔을 때,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된 거야? 수소 이온이 2개가 됐고, X2-는 구경꾼이니까 그대로 Z2 플러스가 1개가 생겼죠. 그럼 6개에서 몇 개가 된 거야? 5개. 하나씩 줄어들죠. 무슨 얘기냐면은, 얘 넣어준 개수만큼 이온수가 줄어들겠죠? 얘 하나 생기는 대신 수소 이온이 2개씩 줄어드니까. 그 얘기야.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봐봐. 여기에서 음이온은 얘 한 종류밖에 없죠. 6개. 근데 얘 비율이 얼마가 나왔어? 5분의 3이 나왔죠. 그럼 음이온수가 6개 있으면 얘는 양이온수는 10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6개가 되는데 이 양이온수비가 몇 개로 줄었다는 얘기야? 10개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몇 개가 줄었니? 2개가 줄었잖아. 2개. 그럼 이 감소한 양은 누구랑 같다는 얘기했어? 넣어준 ZOH2랑 같다라는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2개.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ZOH2 있죠. 몰 농도가 얘가 얼마였어? A몰 농도였죠? 그럼 얘 몰 농도 곱하기 얘 부피는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했어? 5ml가 첨가됐을 때 몇 개가 생겼다는 얘기야? 2개가 첨가됐다는 얘기했지. 얘 개수만큼 이온수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이때 A의 몰 농도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5분의 2가 되니까 0.4몰 농도가 되더라. 이걸 찾은 거죠. 이걸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제 Y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봐봐. 지금 두 번째, 여기에 남아있는 거 있죠? 첫 번째 남아있는 수소 이온수는 몇 개야? 처음에 12개 있다가 얘가 2개 들어갔으면 수산화 이온수는 몇 개가 들어갔던 거야? 수산화 이온수는 4개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수소 이온은 몇 개가 된 거야? 8개가 남아있죠? 8개의 수소 이온이 남아있더라. 8N개가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얘가 몇 미리 더 첨가됐다는 얘기했어요. 얘는 15ml가 더 첨가됐는데, 얘 농도 알죠? 0.4몰에 YOH가 몇 밀리리터 들어갔다는 얘기야? 15ml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산화 이온수는 어떻게 되면 돼? 0.4 또는 전체, 얘는 가수가 1이니까 0.4 곱하기 15ml를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Y 플러스도 6개가 들어갔고 수산화 이온도 6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얘 한 분자에서 분자는 아니고 화합물 하나가 Y 하나 수산화 이온 생기니까.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몇 개 들어간 거야? 6개. 그러면 6개가 수산화 이온 6개랑 얘 8개가 중화 반응했겠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2개가 남아있겠죠. 2개가 남아있고. 예. 그러면 세 번째 이것도 찾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 정리해볼까? 정리해보면 농도값 찾았죠? 얘 농도는 얼마였어? 0.3몰 농도였고 그 다음에 얘 농도는 얼마였어? 0.4몰 농도였고 이 A값 찾았죠? 얘도 얼마였어? 0.4몰 농도. 얘하고 얘는 몰 농도 값이 같은 놈이 첨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몰 농도 값 찾았죠? 그 다음에 X값은
이 두 번째 시험관에다가 이 YOH B값 찾았으니까 몇 밀리리터를 첨가돼야지 중화점이 될까? 이런 얘기인데 얘는 몇 개가 더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2개 수산화 이온이 더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 몰 농도가 얼마였어? 0.4몰 농도였으니까 네 번째 첨가되는 X의 값은 0.4 곱하기 X값, 부피값. 이것이 얼마 나오면 돼? 2개만 들어가면 되겠죠. 2개 들어가면 되니까 X값은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5ml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다 찾았죠? 이때 질문한 게 뭐야? 이 질문한 게 V분의 X 곱하기 A였죠. 그럼 V값이 지금 처음에 구한 거죠? 첫 번째 V값 얼마가 나왔어? 20이 나왔죠. 20분의 X값은 몇 ml가 더 들어간다 그랬어? X값은 5ml가 더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얘 몰 농도는 얼마였어? 0.4가 들어갔었죠.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하면 얘는 10분의 4가 되죠? 10분의 4가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값은 10분의 1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죠. 네, 10분의 1값. 이렇게 찾는 거야. 좀 순서는 선생님이 복잡하게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얘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가 5분의 3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뭐 했던 거야? 누구를 먼저 첨가했는지 찾았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가수가 1가짜리, 액성이 얘도 산이니까 가수 1가짜리가 들어갔으면 이 비율은 바뀌지 않죠. 왜? 전체 이온수는 뭐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수 2가짜리가 들어갔다 찾았죠? 그 다음에 가수 2가짜리가 들어갔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부피를 찾을 때 어떻게 했던 거야? 실험 1과 여기서는 누굴 첨가한 거야? 실험 1에서 실험 2로 넘어갈 때는 가수가 1가짜리를 첨가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찾았다는 얘기야? 부피값을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은 거야? 두 번째 A값. 얘 몰농도를 계산했죠? 몰농도를 계산할 때 이온수 변화를 좀 생각했죠? 얘가 첨가한 개수만큼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니까 양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죠? 양이온수가 감소한다? 이걸 이용해서 뭘 찾은 거야? 얘 이온수를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6개씩 15ml 6개 있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본 거고 이거는 그러면 얘가 들어가 있는 이온수 알았으니까 얘 몇 개? 2개가 더 수산화 이온 2개가 더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 X값 5ml 더 들어가는 거 찾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거야.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할 때는 개념이 돼 있는 사람들은 좀 간단했을 거야. 선생님이 아까 마무리할 때처럼 그것만 생각해도 되지만 중화 반응을 풀고 싶으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이온수 변화에 대한 것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거 6편과 이 중화점 이것까지 볼 때는 6편과 비슷했지만 이온수 변화에 대한 거는 작년도 9편 문제 가수 1가짜리 2가짜리는 약간 비슷한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교과서에서 중화 반응 가수 2가짜리가 반드시 들어가죠. 반드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그려보고 한 번씩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붙이는 게 가장 정확할 거야. 자꾸 문제만 갖고 선생님 해석을 하는 거 이제 이거에 의존하지 말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막 이온수 변화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거든. 근데 그걸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들을 해야지 중화 반응을 풀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20번 문제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봤고 다음번 문제 오답률이 의외로 높았던 게 또 뭐냐면은 17번 문제 이게 확률 계산하는 건 아닌데 조금 기출문제들이 작년 수능 문제나 평가 문제가 고평 문제 같은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해서 실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17번 문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맨 뒷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만 조금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고 17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작년도 거를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원자의 구조는 좀 살펴봐야 되거든. 작년에는 이제 확률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로 이제 평가원도 그렇게 출제가 됐고 수능도 그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좀 난해한 표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17번 문제부터는 확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2018년도에 출제했던 그런 문제 있죠. 화학식량과 몰수랑 관련되어 있는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구평 때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야. 아마 이 원자의 구조 단위 있죠? 원자의 구조 단위 문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아마 잘 살펴봐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은 용기 가하나가 각각 들어있는 CL2에 대한 자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원자의 구조, 5강 원자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중성자란 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자의 구조 단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다음은 용기 가나 각각 CL2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CL2라는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왔던 자료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5짜리랑 37짜리 동위원소가 있다는 거 알려줬고, 기체가 들어가 있는 용기인데 각각 몇 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PT가 다 일정할 때 1몰이 들어가 있다는 정보가 나와 있죠. 1몰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염소, 이 원자의 양은 누구야? 35의 양은 누가 많았다는 얘기야? 가가 나보다 2분의 3대 몇이 나왔다는 얘기야? 1. 가가 2분의 3배가 더 컸더라.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볼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35짜리 한번 생각해 보면 가에 들어가 있는 CL2 있죠. 얘가 35가 2배가 더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가에 들어가 있는 35짜리 얘가 몇 몰인지 알 수 없죠. 그럼 얘하고 얘 몰수 합은 1몰이 나오면 되겠죠. 1몰. 그러면 얘가 X몰이 있었다면 이건 분자수죠. 분자수가 X몰이 있으면 원자수는 얘는 분자수였고, 분자의 몰수, 그럼 원자수 값은, 원자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염소 35의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2x개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 비율이 몇 배가 된다 그랬어? 2분의 3배가 더 컸으니까 나에 들어가 있는 염소 35의 원자수는 이거 있죠. 2x의 몇 배가 되면 돼? 이렇게 될 때는 2분의 3이었고 거꾸로 갈 때는 3분의 2배가 되겠죠. 이거에 3분의 2배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4x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야?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염소 35짜리랑 염소 37짜리는 얘하고 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왜? 전체가 1몰계가 있었으면 얘도 1몰, 얘도 1몰이 있는 거죠? 얘는 1대1로 공유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3분의 4x몰, 얘가 3분의 4x몰이 있으면 얘도 3분의 4x몰. 근데 전체가 얼마였어? 1몰. 그러면 3분의 4x몰이 결국은 뭐가 됐다는 얘기야? 1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x값 나왔네. x값이 몇 몰이었다는 얘기야? 4분의 3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죠? 그럼 됐잖아. 그럼 얘가 x값이, 얘 선생님이 x로 잡았죠? 얘가 4분의 3몰이 있었다면, 그러면 동위원소 37짜리 얘하고 얘 더한 거는 얘도 몇 몰이라 그랬어? 1몰이니까 얘는 4분의 1몰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기억. 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염소의 분자수, 얘의 분자수, 몰수가 나온 거죠. 몰수. 그럼 얘는 얼마였어? 4분의 1몰이었고 얘는 얼마였어? 얘가 4분의 3몰이었죠? 4분의 3몰이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값이 나오면 되겠죠? 3값이 나오면 되겠지? 그럼 이 값은 틀렸지.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값은, 니은은 여기서 CL2 37의 원자수는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나왔죠.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가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37짜리는 4분의 1몰이 있었죠? 4분의 1몰인데 원자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를 곱해주니까 얘는 몇 몰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야? 37의 원자수는 2분의 1몰만큼 들어가 있었고, 여기는 몇 몰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 얘 몰수 같으니까 얘도 1몰만큼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가가 2분의 1몰이 들어가 있죠. 나가 2배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가 가의 2배가 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중성자의 양은 나에서와 가에서보다 2몰만큼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중성자수 계산해야 되겠죠. 디귿 값에서 염소 35짜리 있죠. 35. 그러면 원자에 들어가 있는 얘 원자 번호가 17번이죠. 원자 번호가 17번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는 20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l 37에는 중성자 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18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20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 분자수 CL2가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곱하기 2. 한 분자에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 분자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얼마야? 분자수가 4분의 3몰이었고 얘 분자수는 얼마였어? 4분의 1. 이 2개 더한 게 가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는 CL 하나, 얘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18개 더하기 몇 개가 되는 거야? 18개 더하기 얘는 20개가 들어가 있죠? 둘 다 1몰씩 들어가 있으니까 18 더하기 18 더하기 20개가 얘 1몰에 들어가 있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중성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가 2가 큰 게 어떻다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는 얼마가 있는 거야? 여기는 약분되지? 2가 되고 1이 되고 또 약분돼서 9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9분의 9 곱하기 얼마가 된 거야? 3이 되니까 27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여기 5니까 여기는 5가 됐죠? 그럼 얘 더하니까 얼마야? 10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중성자수가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3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38개가 있죠? 그러면 중성자수가 몇 개가 더 많았다는 얘기야? 1몰개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7번 문제의 답은 니은 하나만 맞겠지. 그치? 이렇게 약간 산수하는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이 몰수, X값 찾는 거는, 이 각각의 몰수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몰수에 대한 거랑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거 찾는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연습을 해둬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로 오답률이 좀 높다고 이제 좀 평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13번 문제가 또 오답률이 또 높은 거로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다음 문제는 한번 1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입해서 풀어보는 유형이기도 해. 자, 첫 번째 이건 누구야? 물의 자동 이온화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pH, pOH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가나 다 중에서 pH 정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나왔어? 하이드롬 이온 농도랑 얘가 같다고 나왔지? 그럼 얘는 뭐야? 25도씨 이 값 나왔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7승 이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 pH는 얼마라는 얘기야? 7.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기억하고 들어갈 게 뭐야? 여러분 첫 번째 뭐야? pH 더하기 pOH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4. 그 얘 정보가 나오면 모두 다 알려준 거죠. 얘를 알면 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알면 또 알 수 있는 게 누구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알 수 있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된 거야? 10의 마이너스 pH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알면 또 누구를 알 수 있어?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거를 알고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거꾸로 대입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 여기 기억값 x는 4가 성립하나 안 하나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얘가 1 집어넣으면 둘 다 산성이 되니까 거꾸로 한번 4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억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값 pH가 4가 나왔으면 가의 pH가 얼마가 나와? 4가 나왔죠. 그러면 나의 pH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3x 값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12 값이 나왔겠죠. 12 값이 나왔겠지?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다시 한번 다르게 풀이할 거니까. 자, pH가 이렇게 나왔으면 무슨 값 나온 거야? pOH 값이 나왔죠.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니까? 14니까 얘는 얼마가 들어가면 돼? 10이 들어가면 되고, 두 개 더한 값이 14니까 얘는 2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알려준 정보가 뭐야? 여기 얘하고 얘 농도값이 얘가 100배 더 크다는 얘기 나왔죠? 얘 농도가. 그럼 여기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4승이 될 거고, 여기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오히려 얘가 100배가 더 큰 게 되죠. 이게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러면 그 다음 값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5는 안 되겠지? 여기 5가 들어가면 pH가 15가 나올 수 없죠? pH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야? 0부터 14 범위가 들어가니까 4보다는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3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얘가 성립을 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문제였지만, 선생님은 좀 그래도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자, 가에서 얘 pH 값이 얼마였어? X였죠. X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pH 값이 얼마였어? 3X 값이 됐죠. 그러면,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10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3X가 되고. 그러면 얘를 알면 또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랬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얘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14 더하기 X. 왜?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4 변하지 않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더하기 3X가 됐겠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가 누구야? 얘하고 얘 비율이 얘가 100배가 된다 그랬죠? 100A 대 A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X 대 10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3X가 100A 대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그럼 얘는 지워지니까 100대 1. 그럼 얘를 바꿨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대 1 나오니까. 비율 문제죠, 비율. 비율 문제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항, 외항.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14승 플러스 3x 분의 10의 마이너스 x가 1대 100이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 똑같은 방법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14 플러스 3x. 3x 이렇게 곱했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12 플러스 3x랑 10의 마이너스 x 값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으니까 여기다 위로 올릴게. 같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3x랑 마이너스 x 값이 같겠지. 그러면 4x 값이 12가 나오니까 x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약간 개념으로 풀어가는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x 값을 찾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을 갖고 x 값을 찾아가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 pH하고 pOH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x 값 3을 찾았으니까 이제 보기를 한번 해석해 볼게. 자, 기억. x는 4다. x 값은 3 찾았으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니은. b분의 a 값인데 b 값은 알죠? 10의 마이너스 7승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이 값은 3 나왔고 얘는 9가 나왔으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pH 값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10의 제곱 곱하기 a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왔으니까 이때 a 값은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면 a는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 b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가 100배 더 큰 거죠? 그럼 얘가 100이 나오는 게 10의 제곱, 얘가 나오는 게 맞는 게 되고, 그 다음 pH 값 있죠? 나는 얼마였어? 9. 다는 얼마야? 7.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나가 더 큰 거죠. 나가 더 크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러면 13번의 답은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이온화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사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꼬아서 내지만 그건 여러분 개념을 확인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pH, pOH, 뭐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이걸 갖고 아주 복잡한 산수 문제는 여태까지는 출제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자, 그래서 13번 문제, 물의 자동이온화, pH, pOH를 갖다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또 이 뒷페이지 가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하나씩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뒤쪽에 좀 틀리는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로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선생님이 실수라고 표현한 게 몰라도 틀렸다는 것보다 실수했던 표현이 16번. 뭐냐면 주기적 성질 있죠. 2단원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문제 한번 다시 살펴볼게. 자, 16번 문제 볼게. 자, 16번 문제가 주기적 성질인데, 자, WZ는 이렇게 알려줬죠. 친절하게 7번부터 14번이 있다는 얘기 알려줬죠. 그럼 누구부터 들어갔다는 얘기야? 질소부터 14번이 규소, 얘까지 들어갔다는 정보 줬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뭐야? J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WZ 홀 전자수와 J 이온화 에너지 정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할까? 자, 원선 한번 다 써보자. 일단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홀 전자수가 나왔죠. 홀 전자수 1, 2, 3 나왔죠. 홀 전자수 몇 개? 홀 전자수가 얘가 3개, 2개, 1개, 0개, 1개, 0개, 1개, 2개가 들어가죠. 그럼 일단 얘는 찾았지. 홀 전자가 3개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 Z라는 거 찾았죠. Z라는 거 찾았고, 홀 전자수가 2개 들어가는 게 2가지죠. 산소 아니면 규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홀 전자수가 하나짜리가 얘 중에 하나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제 뭘 갖고 찾으라는 얘기야?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나? 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일 때 가장 컸던 건 누구였어? 가장 커서 같은 주기에서 가장 큰 건 18쪽 원소였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는 1쪽 원소였죠.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이는 위치가 있었죠. 어디야? 2족과 13족이 꺾였고, 그 다음에 어디야? 15족과 16족이 꺾였는데, 여기는 제1이 아니라 무슨 자료가 나온 거야? 제2. 그럼 제2가 가장 컸던 건 누구야? 1족 원소들이 18족처럼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1족, 그 다음에 2족, 꺾이는 위치도 이렇게 당겨져. 13족과 14족이 꺾였고, 그 다음에 어디야? 16족과 17족이 꺾였죠. 이걸 왜 썼냐 하면은, 질소는 찾았으면, 질소하고 산소 있죠. 질소하고 산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제1은 산소가 더 작았죠? 제2는 산소가 더 컸죠. 근데 여기 봐봐. X는 누구라고 나왔어? 얘보다 J가 더 크다고 나왔으니까, 이때 X 원소가 산소. 그럼 나머지 Y는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규소. 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얘 찾았네. 얘가 X였고, 얘가 X 원소였고, 얘가 누구였다는 얘기야? Y 원소.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J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 이 둘 중에 산소, 이주기 원소가 더 크겠죠? 규소보다. 이렇게 찾아가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W를 찾아야 되는데, W는 J 이온화 에너지 값이 규소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는 얘기야. 규소보다는 크고, 산소보다는 작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 누가 돼야 돼?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갈 수는 없죠. 이 중에서 J가 가장 큰 게 나트륨이니까 산소보다 더 커야 되니까 얘는 탈락했죠. 그 다음에 한 개 있는 플로린과 누가 있어? 얘가 있는데 플로린은 이주기잖아. 얘가 꺾였어도 이렇게 산소 이렇게 올라가도 얘가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얘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플로린도 여기 있는 하나짜리보다는 알루미늄보다는 크겠죠? 여기 그리고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야? 플로린보다는 이 플로린도 알루미늄보다는 다 크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애들보다. 근데 산소랑 규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게 누구란 얘기야? 알루미늄, 플로린 중에서 누가 들어가야 돼? 플로린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왜? 누구보다? 여기 질소 있죠? 질소랑 플로린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플로린이 더 커야 되잖아. 근데 이 질소보다 제2이온화 에너지 더 작게 나왔으니까 플로린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W는 누가 돼야 돼?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원소 찾는 것들은 큰 문제들이 없더라고. 근데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실수들을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W는 누구였어? 알루미늄이니까 13족 원소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 이름 X하고 Y죠? X가 누구였어? 산소. 그 다음 Y는 누구였어? Y는 규소. 그러면 누가 더 커? 3주기 원소, 규소가 더 크겠죠? Y 값이 더 크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원자 반지름 2주기, 3주기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서 붕소가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죠? 이 붕소값은 누구보다도 작게 나왔어. 여기 그때 문제 나왔던 게 15족의 인과 황과 얘네보다 작다고 그때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 있죠? 산소는 얘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산소가 3주기 원소보다는 원자 반지름이 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3주기 원소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원자 반지름이 더 컸겠지? 자, 그 다음에 제1분의 제2 이 질문은 여러분들 나왔던 거 기억하나? 기출문제 중에서 제1분의 제2를 물어볼 때 나트륨, 플로린, 산소를 갖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꺾이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1은 누가 더 컸던 거야? 제1은 플로린이 더 컸고 분모는 플로린이 더 컸고 그 다음에 제2는 누가 더 컸어? 아까 꺾이는 위치 얘기했죠? 그럼 플로린보다 산소. 분모는 작고 분자가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귿을 풀 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꺾이는 위치로 바꿔서 풀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여기에 있는 누구야? 질소, 산소, 플로린. 이 중에 하나 중에서 산소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질문할 때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꺾이는 위치가 하나 있죠? 누구야? 베릴륨과 붕소랑 여기 탄소가 있지. 그럼 이 꺾이는 위치에 누가 들어가면 돼? 붕소가 항상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든가 이렇게 비교하든가 이렇게 비교하든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설 문제나 여러분들 그런 문제, 교육청 문제라는 데 출제가 되죠? 꺾이는 위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포함되어 있어? X가 포함되어 있잖아. 누구? 산소가. 근데 Z2는 누구였어? 질소였잖아. 그러면 J1은 누가 더 컸어? 질소. J1은 누가 커? 산소가 크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원소로 나와. 그래서 Z가 산소보다 더 크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J1분의 J 값은 산소가 더 크니까. J1은 이렇게 되죠? 꺾였으니까. J는 산소가 더 컸으니까. 이렇게 돼서 답이 누구만 맞는 거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거를 조금 변형시킨 것 뿐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기출문제에서 질문했던 것들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고 푸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6번째로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고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 문제를 좀 어렵게 생각하죠? 계산적인 게 들어가 있는 몰롱도에 대한 문제 있죠? 몰롱도 12번 문제를 또 의외로 많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 12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용액의 농도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거는 지금 작년 올해 평가원 문제들은 다 퍼센트 농도를 사용하지 않고 다 몰롱도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몰롱도만 사용하는데 자 다음은 A 수용액에 대한 자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몇 몰짜리였어? 1몰짜리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1몰짜리를 준비하고 가의 A Xml를 덜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 얘 몇 ml짜리 만들었다는 얘기야. 100ml. 쉽게 얘기하면 자 1몰짜리의 A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Xml를 덜어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도 나의 부피를 눈금에 물을 넣었고요. 그다음 가의 A를 갖다가 이번에 두 번째는 Yml를 끄집어내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Xml 물을 첨가해서 증류수 물을 첨가해서 100ml짜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 실험은 부피 플라스크 눈금을 물을 첨가해서 250ml를 첨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덜어냈죠? 얘를 Xml와 이때 필요한 실험 도구는 뭐야? 소량의 액체를 옮길 때 필요했던 게 피펫이죠?
눈금 있는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열려 있어서 손가락 막았다 뗐다 하는 소량의 액체를 옮길 때 얘가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를 덜어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덜어냈죠? 얘를 덜어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뭐야? 몰 농도, 용액의 농도 있죠? 용액의 농도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같다라는 얘기죠. 같다. 변하지 않죠? 그럼 뭐가 달라져? 이 부피랑 뭐야? 이 부피에 따라서 이 몰수가 달라지겠죠. 부피랑 몰은 비례한다는 얘기야. 농도가 일정하잖아. 그럼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겠죠? 부피랑 몰수. 예. 용질의 몰수가 비례하겠죠. 그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물을 첨가했죠. 얘도 물 첨가. 각각 부피를 다르게 만들었지. 근데 이 물은 희석시켰다는 얘기죠. 희석시킬 때 변하지 않는 게 누구야? 이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한 거죠.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지. 용질의 양이 일정하니까, 몰수나 질량이 일정하니까 이때는 뭐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몰농도 있죠? 몰농도는 희석시켰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때 썼던 공식이 뭐야? M1V1은 MV는 M-V- 희석시킬 때 이거 쓴 거죠. 용질의 몰수 구하는 게 MV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자료가 나온 게 하나 있죠. 부피에 눈끝까지 치였는데 이때 여기서 뭐가 나왔어? 1과 2의 몰농도는 같았다는 얘기죠. 얘하고 얘 몰농도 값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죠. 얘 몰농도가 A였다면 얘 몰농도도 A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MV죠. 맞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용질에 들어가 있는 몰수는 아까 농도가 같다며. 농도가 같으면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는 얘기했잖아. 그럼 용질의 몰수가 같아졌으니까 얘 비율이 2대 5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럼 얘 용질의 몰수 값도 2대 5. 그럼 얘하고 얘 용질의 몰수가 같으니까 이때 X하고 Y, B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5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용질의 몰수는 같다라는 얘기했잖아. 2대 5가 나왔으니까. 근데 또 하나 정보가 뭐가 나왔어? X 플러스 Y가 70이고 이 부피 B는 2대 5는 바뀌면 안 되죠? 그럼 얘가 20이 들어갔다면 그럼 얘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5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 부피 값도 찾은 거죠. 그리고 얘 농도는 둘 다 몇 몰짜리야? 1몰 농도짜리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몰 곱하기 0.02. 그럼 0.02몰이 들어갔을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몰 곱하기 0.05니까 얘는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0.05몰이 들어갔겠죠? 그럼 전체 몰수는 얼마야? 0.07몰이 됐겠지. 선생님이 기니디는 안 읽었지만 이 기니디는 결국 이 해석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X값은 20 되는 거 맞죠? 왜? 얘 부피 B가 2대 5가 나오고 전체가 70이었으니까 얘가 20이면 50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값의 몰농도 값 구하라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의 MV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몰수를 갖고 계산해도 되고요. 얘 부피가 100이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 몰농도 값은 부피가 100ml니까 0.1L분에 얘 몰수는 얼마였어? 0.02니까 얘는 0.2몰 농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A 값은 잘못됐죠? 틀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썼던 거 20 곱하기 1 얘랑 100 곱하기 A는 같다. 이렇게 푼 거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1과 2를 모두 혼합했죠. 그때 A의 양은 얘가 0.02몰, 얘가 0.05몰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0.7몰 되는 게 맞죠. 그럼 답이 기억과 디귿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액의 농도 문제는, 몰농도 문제는 그냥 단순한 산수고 여러분 계산식만, 공식만 쓸 줄 알아도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뭐 사돌 문제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EBS 교재 퍼센트 농도를 사용했지만 평가원 문제에서는 다 몰농도만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들이
8번, 8번째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가 15번 문제였거든. 그래서 산화, 환원 개념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15번 문제인데, 자,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산화환원인데, 산화환원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좀 출제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근데 의외로 실수했던 게, 이 H2O 때문에 많은 실수들을 했더라고. 니은 때문에. 뭐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실수들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산화환원 문제에서 개념 문제인데, 많이 헷갈려 했던 게 이동하는 전자수 찾는 것들이거든요. 이동하는 전자수.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산화수에 대한 얘기야. 산화수가 돼야지 얘가 산화환원 반응인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계수도 맞출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산화수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있죠? 전기음 정도 큰 산소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산화수는 누구야? 원자 한 개의 산화수를 나타내는 거죠. 평균값으로. 그럼 전체 산소의 산화수의 합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원자가 2개니까 마이너스 4였죠. 그 다음 화합물일 때 합은 0 나오니까 플러스 4가 들어가야지 0 나오겠지. 그럼 얘가 플러스 4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원소 물질일 땐 0. 그 다음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이니까 합이 0이니까 플러스 6. 전기음수가 얘가 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산화수 변한 놈 있어 없어? 산화수 변한 거. 얘가 변했죠? 산화수가 증가했네? 그럼 산화죠. 그러면 세 글자가 될 때 황이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을 못 시켰다는 얘기야. 환원시켰기 때문에 산화가 된 물질이 포함된 얘를 갖다 우리가 환원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염소는 0이었다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 그럼 얘는 무슨 제가 되는 거야? 산화제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플로린의 원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0, 원소 물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뭐 한 거야? 얘가 환원된 거죠. 얘가 환원됐으니까 여기는 산소가 산화가 된 거죠. 얘가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무슨 제가 되는 거야? 환원제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H2O는 환원제가 되는 거 맞죠? 산화된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이 얘기였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황의 산화수 값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한 거 맞죠? 얘도 맞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수값 찾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자, 계수값을 찾을 때 이게 화학 반응식 이거 들어갈 때는 뭐야? 원자수가 들어갔었죠. 원자수. 근데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이 들어갔을 때 계수값 찾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뭐부터 써야 돼? 산화수를 써주고, 두 번째 뭐 해주면 돼? 이동하는 전자수가 같다. 이걸 갖고 뭘 계산하는 거야? 같다. 이걸 갖고 계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수 맞췄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원자수를 맞춰라. 원자수를 맞춰가라. 이런 얘기죠. 이 원자수를 맞출 때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누구야? 수소이온. 예. 이거 대신에 작년도 평가 문제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죠. 약간 미정계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H2O가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OH- 쓸 수도 있고. 얘네는 가장 마지막에 맞추는 거고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모두 항상은 아니야. 여기서 나에서는 H2O 있는 산소가 반응했어. 그 다음에 계수 맞출 때는 얘들은 주로 원자수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이제 여러분들 이동하는 전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동하는 전자수는 산화수가 변한 물질 있죠. 절대값으로 하면 돼. 산화수가 변한 거. 그럼 산화수가 변한 뭘 맞춰주면 되는 거야?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 이걸 이용해서 같다. 이걸 갖고 이제 계수를 맞춰간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볼게. 자,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 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원자수가 4개니까 얘가 마이너스 8. 얘 원자수 하나. 그럼 얘는 얼마야? 플러스 7이었죠. 산소는 2 마이너스였고. 수소는 플러스 1, 철은 2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2 플러스, 3 플러스.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산화수 변하지 않죠. 수소하고 산소는. 그러면 얘 산화수가 플러스 7이었다가 산화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2 플러스.
산화수 변화량 절대값 얼마야? 5.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몰에 들어가 있는 망가니즈 원자 몇 개야? 1개. 자, 그 다음에 철의 산화수 변화 얼마야? 1. 그 다음에 얘 1몰에 들어가 있는 철 원자수는 몇 개야? 1. 이제 개수 맞추려고. 예. 자, 1몰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까지 했고, 개수 맞출 때 이동하는 전자수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5몰, 얘가 1몰, 최소 공배수. 그럼 몇 대 몇 해주면 돼? 1대 5로 해주면 같죠. 이게 개수값 들어가겠지. 그럼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야? 1대 5가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망가니즈가 몇 개 있어서 1개. 그럼 얘도 1. 철 원자가 몇 개 들어갔어? 5개. 이제 원자수 맞추면 되겠죠.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갔니? 4개. 그럼 H2. 여기에 산소가 있죠? 그럼 얘가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수소 원자 몇 개 들어가? 8개. 자, 됐죠? 그러면 이때 A 값이 얼마야? 1. 그 다음에 C 값은 얼마였어? 5. 그 다음에 D 값은 얼마였어? 4가 들어갔죠? 이거 분에 B 값은 얼마가 들어갔니? 8 들어갔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0분의 8 되니까 1보다 작게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동하는 전자도 맞추는 거 아주 간단하게 나왔지만 산화원원 문제는 반응식 하나로만 출제가 되지 않죠? 산화원원의 개념과 여러분들이 전자도 맞추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나다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8문제를 했었겠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갖고 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평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능 문제나 이제 평가원 문제들이 분자, 3단원 분자의 세계를 가장 쉽게 출제했었거든. 근데 여러분 7번 문제 같은 거 있죠. 분자식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됐던 분자식 같은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해석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좀 간단한 문제들도 많았지만 좀 실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실수하는 부분. 그래서 거꾸로 들어갔죠. 맨 뒷장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실수가 좀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아지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이런들 유형들이 또 여러분들이 오답률하고 약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적인 거,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8문제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으로 여러분 뭐가 약한지 한번 체크하고 계산하는 것도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화학 강사 이수관이었습니다.